3월 10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날 옥중 서신을 보낸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속이 되었고 그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된, 당선이 결정이 된 3월 10일에 옥중 서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대선 이후로 밀려온 대장동 사건, 즉 그게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이것은 묻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이 등장한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우리가 뜨개질을 할 때 제일 먼저 첫 코를 뜨고 그렇게 시작해서 뜨개질을 쭉 해갑니다. 이걸 거꾸로 풀자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첫 번째 코, 그거를 잘라버리면 단번에 쫙 풀려버립니다. 이 뜨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텐데 곽상도 의원의 위치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곽상도 씨는 대선이 끝나서 정권 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이제 무죄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갑자기 돈을 더 주더라. 그래서 그냥 받았다. 원래는 5억인가 그랬다. 그 5억도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더니 곽상도 의원이 또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우리도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수사를 받고 그리고 구속이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이랬는데 이미 거기까지 간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50억을 줍니다. 주고 싶어서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의 정말 사돈의 팔촌이라도 공무원이 있든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의심하고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다. 갑자기 왜 50억을 줬을까? 보니까 김만배 씨는 그 액수가 좀 차이가 나면 반드시 정산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돈이 남아도니까 무더기로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꼼꼼히 회계사를 통해서 장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50억을 줬다 하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돈이 오니까 그냥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곽상도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 옥중 서신을 내보냈고 이걸 조선일보가 실었습니다. 또 실어준 것도 대단하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목숨이 달린 일들을 보내도 실어주지 않는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실어줬습니다. 거기에서 곽상도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20대, 21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면은 20대에도 야당이었고 21대에도 야당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정권 교체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아들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은 구속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신문은 말미에 이런 내용도 실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곽상도 의원의 혐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50억 원은 어제 세금을 내기 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은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직전 그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서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곽상도 씨는 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하고 관련해서 그 구속 기소된 그 최초의 케이스다. 이런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물론 이것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부분, 그쪽 혐의, 그게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다. 이게 참 본인이 얼마나 그것을 인식하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것이죠. 오늘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선이 결정됐는데 선거가 어제 끝나고 당선이 결정된 오늘 하필이면 대장동 이야기를 해야 하겠느냐. 이제 본인의 그 내심은 대장동 혐의 때문에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이제 이게 하나일 거고 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 본인의 그 주장이 변함이 없느냐 했으니까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자가 되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못한 그런 그 이재명 후보의 심기를 고려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
민간에서는 남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가해를 했든지 했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면 보기도 좋고 사람이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공무원이 되는 공무원 신분에 또 정치인 법적인 특별한 그 제재를 받는 이런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데 그런 혐의를 받는데 오늘은 좀 봐주는 게 어떻겠느냐 오늘은 이야기하지 말자 하는 것은 이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다. 이것은 특권층이 서로 봐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칭찬을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정부패의 출발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 잘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하겠죠. 자, 지금 이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씨의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 추천 후보가 당선이 된 바로 그날 나왔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곽상도 지금 기소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곽상도 피고인인데 곽상도 피고 사건이 이 대장동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최초 사건입니다. 출발인 것이죠. 이게 시작이 돼서 얼마나 널리 이 범죄가 퍼져 있을지는 밝혀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 곽상도 피고인의 혐의가 없었던 거다. 무죄로 돼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 순간 대장동 50억 클럽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소위 보수 정권과 연결된 법조계, 형사 사법기관들, 검사, 또 법관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쫙 연결돼 있다고 나왔죠. 그 50억 클럽이 사라져버린다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서로 좋겠죠. 끼리끼리 다들 좋아할 겁니다. 국민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민이 보기에도 여러 문건을 통해서 그리고 다중적인 확인을 통해서 그런 일은 정말 있었겠구나. 이 수사기관이 볼 때는 당연히 범죄의 단서, 거의 이 정도면 기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김만배 씨 일당, 그들의 혐의조차 대폭 축소가 돼버립니다. 이게 횡령 배임이 아니고 그저 사업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정말 눈금 하나를 넘어서면 그냥 사업 활동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장이 지자체를 위해서 헌신한 게 돼버립니다. 이거 하나를 넘어서면 가느다란 줄 하나를 두고 이게 엄청난 범죄, 욕심에 바탕한 그런 범죄지만 그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덮으면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미 나온 것은 나오지 않은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이거 검찰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뭐 이름도 많습니다. 시기별로 여러 단계로 그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말은 대장동 사건인데 이게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여기에 검찰 측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법원 쪽 사람도 또 변호사도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가 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한 것은 말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검만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우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다 이 의혹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재명 씨가 대장동의 설계자다. 이런 말 많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적으로 봐주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오늘은 이야기 안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오늘이 뭔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겠죠. 아주 태만한 태도다. 싹이 노랗다. 그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법원의 재판까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국민이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검찰이 성실하게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할 거다. 설령 범죄가 있어도. 그 다음에 이 수사를 해서 법원에 가면 법원이 역시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이 무엇인가,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가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줄 것이다. 국민은 이것을 신뢰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죄질이 대단히 나쁜 것이 재판 거래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무슨 법원이 그 사법농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과도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거는 뭐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그 세력들 그런 집단들이 보는 거하고. 그런데 재판 거래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는 재판 거래가 되고 누가 보기에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은 보통 그 정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특검만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포함한, 이 법원을 포함한 그런 특검이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특별히 중대한 그런 사안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2022년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정의 특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씨 이제 5월 9일까지 특별히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행정집행 말고. 그러면 그동안 꿈꿨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통일도 하고 싶었고 또 무슨 종전선언도 하고 싶었고 근데 그게 국내 문제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정의특검, 대장동 정의특검을 문재인 씨가 마지막으로 아주 큰 국민에게 공을 세우는 이것을 실현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